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MBN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까지 미국 증시가 두 번이나 빠졌는데,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뭐 4.7% 급락이 나왔던 거죠. 엊그제. 예. 근데 우리 증시는 어제 뭐 덜 빠졌었고요. 오늘은 오히려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증시가 지금 현재 미국보다도 좀 강하거든요. 예,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나스닥만 많이 빠지고 있는 거죠. 어제 보면 뭐 유럽도 많이 안 빠졌고, 예, 그 다음에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많이 안 빠졌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신흥 증시가 뭐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도 1.5%나 올랐고,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꼭 우리나라만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예, 전반적으로 좀 미증시만 좀 변동이 있는 거고요. 신흥 증시는 전반적으로 좋다. 그 이유는 이제 환율에서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제 오랜만에 좀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악세가 동시에 없어진다면, 사실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럴 조짐, 그럴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설명드릴 거고, 지금 이제 뭐 배터리, 그러니까 소재 기업들, 반도체, 자동차, 오늘 뭐 원전, 철강, 로봇, 예, 성장주가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성장주에는 이제 로봇, 게임, 뭐 2차 전지 다 해당이 됩니다. 오늘 메타버스까지 급등이 나왔는데요. 얘들이 갈 수 있는 그 증거를 또 제가 확실하게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제가 볼 때는 뭐 게임주 물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예,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각 종목의 또는 그 섹터 내용들을 말씀드렸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 매크로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미증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라면 미증시도 올랐어야 되는 건데, 막판에 미증시는 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올라왔고, 코스피도 지금 거의 2%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웬만한 종목들 다 올랐어요. 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건데, 그 이유를,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미증시를 보면요, 요거 제가 요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가지가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예, 요거 두 개. 어떤 거냐? 중국 경제 봉쇄 완화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 모드, 전쟁. 그러니까 제가 시장의 악재를 긴축과 전쟁, 그 다음에 4월부터 시작한 중국의 봉쇄, 이렇게 세 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전쟁은 해결 분위기는 전혀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모릅니다. 근데 해결될 조짐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살짝. 중국 봉쇄는 이미 봉쇄 해제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건데, 또 거의 좀 괜찮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요거 두 개만 해결되면은 긴축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시장에서 그냥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번에도 뭐 전쟁이나 이 중국 봉쇄만 없었다면은 긴축도 딱딱 소화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였는데, 요 두 가지가 망쳤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쨌든 하나는 거의 해결되고 있는 거고, 하나는 해결된 조짐을 보인다면 긴축은 문제 없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지금 뭐 미증시 급락 나왔어도 여전히 뭐 다음 달에 0.5% 포인트, 그러니까 50bp 올리는 거 문제 없다, 간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미증시 강합니다. 어쨌든 지금 미증시도 선물 시장에서는요 약 1% 내외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만도 1%까지 올라왔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요 두 가지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겁니다. 요 두 가지가. 네, 그래서 어제 미증시가 빠진 것은 애플 때문에 빠진 거고요. 애플 때문에. 엔비디아 올랐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 가지고. 예. 근데 미증시에서는 수급이 그렇게 썩 좀 안 좋았지만 애플 때문에. 근데 엔비디아는 좋았기 때문에 애플만 그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수도에서의 어떤 대사관 업무를 재개했고, 러시아 합참 문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지금 전쟁이 좀 최소한 휴전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달러화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고, 환율까지요. 완전히 뭐 안정화돼 가고 있고, 상하이시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5월 들어서 한국 물동량이 정상 시기의 90%까지 회복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예. 자, 상하이시가 물류 때문에 안 좋았던 거잖아요. 근데 5월 들어 한국 물동량이 정상 시기의 90%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공급망이 풀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긴축이든 인플레는 다 공급망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제 제가 시장 상황을 한번 또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유튜브에서 제 방송은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체온덕으로 검색을 하시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를 보면은, 어제 거를 보면요, 어디 갔지?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 어제 거 보시면 최근에 시장 상황이 잘 나와 있으니까, 예, 꼭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시황을 좀 이어갈 텐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해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악재로 본다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뉴욕 변이가 다시 지배종이 돼가지고요. 다시 또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곤 하나, 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좀 강하긴 하지만은 증상은 경증이라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우크라이나 쪽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뭐 그 보도마다 좀 틀리긴 해요. 지금 어느 한 언론사에 의하면은 나토가, 그러니까 나토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교착 전망으로 좀 보면서 수주간 그대로 있을 듯. 그러니까 어쨌든 피로감에 계속해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어떠한 소식통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탈환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마리우폴 점령한 러시아가 돈바스 공격 강화한다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근데 이런 거 통틀어서 어쨌든 나토에서는 수주간 뭐 그냥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합참과 러시아의 합참이 첫 통화를 했습니다. 우크라 상황 등을 논의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통화한 거예요. 전쟁 전에 미국이 러시아에 이 대화 시도를 했으나 러시아는 거부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쟁 이후에 처음 통화했고, 두 군사 수뇌부는 몇 가지 안보 관련 우려를 논의하고 소통 채널을 열어두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날 수 있다 또는 휴전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전쟁만 끝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사실은요. 예. 전쟁만 끝나면 진짜 모든 게 해결돼요. 긴축이라는 악재도 우리가 이겨내고 있던 건데 전쟁 나기 시작하면서 망했던 거고, 이 전래 어떤 일이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 중국의 봉쇄까지 이번 상반기가 지금 5월까지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월부터 5월까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악재가 진짜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힘드셨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시장에 빠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제가 뭐 10년 전 주식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본업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뭐 내 직업 갖고서 따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현업에 뛰어들어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2006년도부터 이제 나스닥 트레이더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5개월 동안 이렇게 빠진 일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도 뭐 얼마나 힘들었으며 개인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전쟁이라든가 지금 일단은 이 중국의 봉쇄는 해결되고 있고 전쟁도 지금 해결될 조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짐이. 지수로 보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일단 코스닥으로 보시면
이 중국 봉쇄로 빠진 게 요만큼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만큼의 기술적 반등 나올 것이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기술적 반등이요. 그죠? 코스피 마찬가지고요. 근데 전쟁 때문에 빠진 거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사실 1월 달에 긴축 때문에 빠진 게 이만큼이었고, 전쟁 때문에 빠진 게 요거였거든요. 원래는 이만큼인 건데, 사실 전쟁까지 끝난다면은 긴축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전쟁만 끝난다면. 네. 코스닥은 다시 한번 1000포인트 급등하는 거고요. 코스피는 3000 가는 거죠. 네. 근데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통화를 거부했던 러시아가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은, 대화를 시작한 것은 의미가 꽤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8번, 안 된다 2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8번, 안 된다 2번.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좋아요 하나씩 다 눌러주시고요. 지금 거의 한 150명 들어와 계신데 좋아요가 130명밖에 안 누르셨네. 항상 보시면 누르시는 분만 누르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내용들 항상 팩트만 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 내용들 들으려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다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그 좋아요 누른다 돈 드는 거 아니고요. 또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다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예. 자, 이해되시죠? 어쨌든 두 가지 악재 중에서 하나는 해결되고 있고 하나는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그 전반적인 좀 내용을 보시면 이걸로 볼게요.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제가 아까 방송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 여기 있는 게 달러 인덱스고요. 요게 엔화, 요게 위안화, 요게 원달러. 어떻습니까? 달러는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거고, 약세를 보이던 엔화는 강세, 위안화도 강세, 우리 원달러도 강세. 환율이 안정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보여드리는 것은 이거를 지금 그 흐름을 보시란 말이에요. 흐름을. 그러니까 달러가 유독 강했던 이유는 뭐예요? 긴축에 대한 부분에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가 더 강했던 거고, 그리고 인플레 부분에 있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까지 더욱더 강해지면서 달러가 강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거의 105달러까지 갔던 달러 인덱스가 103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위험자산 선호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어떤 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신흥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최근 이틀만 보시면은 미국은 2번이나 빠졌어도 신흥시가 더 강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안정권으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자금들이 지금 신흥 증시로 들어오고 있다, 또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파월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은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요거 보십시오. 차트가 안정적이죠?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는 지금 모든 지표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들이요. 그죠? 이 흐름 보시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지금 성장주가 올라갈 만한 증거 이야기 적어놓은 거잖아요. 성장주 간다, 증거 확인. 긴축,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다 못 갔던 겁니다. 환율까지 올라가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더 커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환율 보면 어때요? 이제는 위험자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고, 대표적인 위험자산들이 뭡니까? 성장주예요, 성장주.
그 요거 본다면 아마 지금도 요새 보니까 뭐 또 성장 좀 못 간다, 뭐 지하까지 빠졌지만은, 예, 저기 뭐 땅굴 판다 이런 얘기도 뭐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환율이 더 올라가겠습니까? 더 이상 환율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전쟁까지 좀 해결될 수 있는 조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중국 봉쇄 해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였죠. 예. 상하이시의 백화점, 마트 뭐 이런 데 영업이 좀 오프라인 영업이 좀 단계적으로 됐던 거고요. 바로 내일 모레 일요일부터 지하철하고 버스가 또 단계적으로 지금 운행하기 시작하는 건데,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리면 상하이시 도로 혼잡 지수입니다. 보시면 이 초록색이 지금 2022년도고요. 2019년, 22년, 21년 거의 일치하죠,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요 초록색 요게 지금 빵 내려왔던 거 아니에요? 2022년도.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예. 상하이시의 도로 혼잡 지수. 제가 어제는 운송량 보여드렸죠, 운송량. 근데 이 도로 혼잡 지수 보시면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봉쇄에 대한 부분은요, 거의 되게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표로 나오면서 결국 두 가지 악재 중에서 중국 봉쇄는 지금 해결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쟁 관련해서는 해결 조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없어진다면, 사실 뭐 한 방에 해결되는 건 아니죠. 이런 악재들이요. 한 방에 해결될 수가 없죠. 예. 한 방에 해결될 수가 없는 건데, 6월 달이면 뭐 중국 봉쇄된 부분은 해결될 것 같고, 왜냐면 중국 정부도 6월 안에는 완전 봉쇄 해제를 목표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쯤 되면은 지금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은 소강 상태 아닙니까? 돈바스 총 공격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그게 4월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지금 뭐 진전이 없는 거고. 예. 근데 6월쯤 되면 또 어쨌든 지금 이 미국과 러시아 합참의장이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또 협상의 실마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동시에 없어진다면 6월 달에는요, 물론 아직 5월 달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6월 달 시장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맥스트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맥스트가 상한가 들어갔는데 얘가 뭐예요? 메타버스 대표 종목이죠. 그다음 자이언트 스텝이 24% 올랐습니다. 예. 덱스터가 17% 올랐습니다. 그죠? 위직 스튜디오가 15%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은 위직 같은 경우도 42,000원에 있던 게 2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한 40% 빠졌던 거고요. 지금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연초에 74,000원대 3만원까지 빠졌으니까 한 60% 빠졌던 거고. 그죠? 상당히 많이 빠졌던 건데, 그러니까 뭐 거의 뭐 60%, 70%, 80% 빠졌던 이 메타버스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얘들이 올라온 뉴스를 보시면 별다른 게 없어요. 얘들 왜 올라왔냐? 보시면 요것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요것 때문에. 애플이 지난주에 이사회 열고요. 곧 출시될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 AR, VR 헤드셋을 시연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블룸버그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출시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AR, VR 관련이 올라서기 시작한 거고요. 예. 지금 애플이 이제 이 AR 헤드셋 제품을 빠르면 연말, 그러니까 빠르면 연말이지, 지난번에도 보면은 보통 빠르면 연말인 거고요. 그냥 내년 초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 초. 그러니까 이 뉴스하고 상한가 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워낙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조그만 뉴스에도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 조그만 뉴스에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바닥에서 시장의 수급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1,000억입니다.
꽤 많이 들어온 거죠. 예, 맥스 같은 경우도 568억 들어갔고요. 예, 덱스터 같은 경우도 1200억. 예, 위지익 스튜디오도 연 385억. MP도 560억. 꽤 많이 들어온 겁니다. 거래가요. 최소한 바닥은 만들었다. 특히나 게임 쪽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위메이드가 뭐 아직도 충분히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어쨌든 최근에 빠진 게 없었잖아요. 좀 오른세로 돌아서고 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꽤 세게 올라왔죠. 크래프톤이 카카오 게임즈, 예, 뭐 네오이즈 홀딩스, 컴퓨터 솔리스트 아직까지 뭐 미미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돌아서기 시작했고 크래프톤 돌아서기 시작했고 지금 오늘 간만에 외국인이 보시면 외국인이 거래소도 매수하고 코스닥도 매수하고 뭐 선물시장 다 매수했거든요. 선물시장까지. 근데 오늘 보면은 게임주 많이 샀어요. 게임주.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게임주 사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환율을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슬슬 매수할 타이밍이란 말입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자금이 신흥 증시로 오고 있고 또 안전자산으로 갔던 그런 자금들이 위험 자산으로 오고 있는 건데 그 외국인 자금이 오늘 보시면 게임으로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루나 사태 때문에 사실 가상화폐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루나 때문에. 근데 이건 우리나라 김치코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비트코인을 절대 안 죽는다 그랬죠? 왜냐면 이 가상화폐라는 게 블록체인 기술인 것인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가올 이 시기에 있어서 웹 3.0의 기술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중앙화에서 이제 탈중앙화로 가는 거거든요. 중앙화에서 항상 중앙에서 관리하던 거를 탈중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규제가 없다 보니까는 루나 같은 게 사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점점 이런 것들을 규제 안으로 놓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전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규제를 해야 사고가 안 나는 거고, 예. 그 안에서 얘들이 크면서 이제는 기관 자금까지 커다란 자금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가상화폐 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상화폐 쪽에서 이제 살아나는 것들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바닥권에서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좀 조건들, 증거들이 이게 하나의 증거인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맥스트 같은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별것도 아닌 내용으로 올라온 것 자체가 증거다. 수급이 먼저 움직인 거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성장주가 바닥을 다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증거 말씀드린 거고요. 또 미증시 하락에도 우리가 올라가는 이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배터리, 자동차, 원전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상하이시 물동량 90% 회복했다까지 말씀드렸고, 예. 이 정도면은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저는 대성에너지하고 GSE 다 팔았다고 어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수님. 제 말대로 하실 거면은 제 말대로 꼭 하시면 돼요. 저는 어제 다 팔았다고 문자 다 보내드렸잖아요. 저는 어제 대성에너지 전량 다 매도하고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수산중공업 들어갔고 수익 매도하고 나왔고요. 항상 매도하고 나오기 때문에, 매도하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회원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아서 하는, 회원 가입했는데, 종목 설명해주면서 알아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도하고 매수했더니 지금 수산중공업 다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회원님들이요. 그죠? 그리고 그 현금 갖고 오늘 한신기계를 했는데, 한신기계는 아깝게도, 매수가를 톡 찍고 올라가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못 샀어요. 제가 한신기계 오늘 여기서 11,700원에 매수를 걸어놨거든요. 근데 여기 톡 찍고 가가지고, 예. 세 분만 매수가 돼갖고, 세 분만. 예. 세 분만 매수가 됐습니다. 아방님, 아리안님, 예. YWC님. 저는 이런 식으로 팔고 매수합니다. 팔고. 보시면 아침에 보세요. 현금 어제 다 준비해놨다 그랬었죠. 8시 51분에 아침 단타 한신기계 11,700원 매수합니다. 시가 매수합니다. 비중 10%. 매수 되신 분은 12,700원 매도 걸어놓으세요 해서 다 팔았습니다.
물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한 시기에는요. 왜냐면 어쨌든 원전에 대해서 공동성명 나올 거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단기로 수익을 좀 항상 챙깁니다. 매일매일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월화수목 금요일 다 이렇게 단기 수익 챙길 거니까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으로 챙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챙기셔도 여러분들 손실 못 가는 거 금방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대선 에너지까지 다 수익 매도 해가지고 한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도했지만 어저께 다 알려드렸잖아요. 다 매도했다고. 근데 지금 또 물어보시면은 제가 또 매도한 걸 또 말씀드려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또 요거 수익 매도 해갖고 또 딴 거 사놨습니다. 예. 네. 종가 매수 해놨어요. 지금은 시장이 상당히 좋은 시기라서 뭐 단기 매매든 중기 매매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올라가는 것은 그 다음에 적당히 올라가는 건 팔아갖고 또 아직 못 올라간 거 사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 시장의 주도주 몇 개만 갖고 있고 몇 번만 매매하시면은 손실 못 가는 건 금방입니다. 이런 상승장에서는요 금방이에요. 뭐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3월 달에도요. 지금 어쨌든 5월 말에 5월 지금 하반 말 부분에 있어서 시장 올라가면서 수익들이 하나둘씩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3월 달에 요거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우리 20% 수익 내로 챙긴 게 한 10개가 돼요. 예. 네. 그때 후기 보시면 다 알 거예요. 후기 보시면. 그죠? 지금도 지금 5월 말에 좀 수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만은 3월 달에만 우리 후기 난간 보십시오. 후기에서. 그럼 20% 내 수익 챙긴 게 한두 개,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 웬만큼 복구 될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종목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진 종목이 무조건 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똑같은 2차전지라도 안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똑같은 바이오 아니면 메타버스 원전 항상 그 섹터 안에서 대장주만 올라가지 주변주까지 다 올라가지는 않아요. 다 급등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똑같이 원전을 매매한다. 대장주를 매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로봇을 한다. 2차전지 한다. 아니면 메타버스 한다. 게임 한다. 항상 그 대장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팔 거 팔면서 그렇게 수익을 챙기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승장에서 전혀 올라가는 걸 못 느낀다면 최소한 물린 거라도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면 바꿔주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 반등장은요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안 돌아옵니다. 이 반등 장세가 또 시간 지나면 다시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시장에서 조금만 달아지면 돼. 올라가는 장에서 조금만 집중하셔가지고요. 선택과 집중, 실전 포트처럼 이 문자들을 몇 번만 따라 하시면 돼요. 올라가는 시장에서는요. 저는 올라가는 시장에서 수익이 안 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올라가는 시장에서 다 수익 나지. 근데 올라가는 시장에서 수익 안 나시는 분이 또 훨씬 많습니다. 그쵸? 예, 되게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못 느낀다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 느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나온다면 회원가입하시는 거 망설이지 마십시오. 저는 보통 회원가입하는 말 많이 안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남은 5월달까지도 이런 장세가 나올 것이고, 이 개별주 급등에다가 지금 주도주까지 올라올 텐데, 여기서 바꿀 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못 바꾸면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시장은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의 주린이들이요, 시장 올라올 때 수익이 안 나요. 왜? 그냥 물린 거 갖고 있고, 주도주를 못 사기 때문에. 물려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물려있는 게 있지만요, 조금씩 팔고 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용기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런 판단력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그 저희 종목 같은 경우는 다 올라오고 있어요. 다 올라오고 있어요. 막 급등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개만 팔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몰아야,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을 몰아야만 손실 복구도 빠르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고, 또 그래야 이런 시장이 나왔을 때 내 계좌가 완전히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원전하고 배터리 또 자동차 좀 말씀드릴 건데,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뭐 다들 방법 아실 겁니다. 예.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회원 가입 바로 할 수 있고요.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방해등도 가능하고, 예. 그 다음에 성숙성을 직접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1588-0648로 전화하셔도 되고, 02340-4666 전화하셔갖고 직접 결제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말 동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10일 나가니까 참고하시고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10일 서비스 넣어드릴 겁니다. 뭐 토요일날 가입하시던 일요일날 가입하시던, 예. 그래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시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시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잘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방경솔님, 자유로이님, 류양이님 결제 완료됐고요. 예. 또 지금 그 연장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 계속 갈 거니까 이 문자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 직장인분들, 초보자분들, 예, 방송 보시면 더 좋고 방송 안 보셔도 문자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항상 제가 문자 내역을 공개하는 이유입니다. 항상 회원님들 포트 선택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직장인분들 따라하기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늘따라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공식 의제로 거론이 안 되던 건데,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미국의 뉴스킬 파워가 앞장서 있단 말이에요. 네, SMR.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전 같은 경우가 바이든이 가져온 선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이 지금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 공급 동맹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는 선물인 것이고, 원전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가져온 선물이다. 그래서 뭐 대형 원전 비켜라, 전세계 민간 중심 소형 원전 각광받는다 라고 이야기 있고, 한미동맹 확장한다 라고 해서 아마 공동성명 나올 텐데, 뭐 공동성명 나오면은 월요일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미 또 재료가 나온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신 게 다 수임도 했고요. 새로운 거 좀 들어가 놨습니다. 항상 제일 그 이슈가 되는 종목들도 단타 매매도 합니다만은 항상 대자주로 매매하기 때문에 확률이 높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백악관이 22일날 현대차 CEO 만납니다. 22일날. 예. 지금 오늘은 이제 평택 가잖아요. 평택 공장 방문하고 거기서 지금 또 그 웨어러블 입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미국에 반도체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2차 전지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죠. 예. 현대차, 기아차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차가 미국 투자를 발표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왜 미국만 투자하냐, 뭐 우리나라도 싫어할 거고 또 노조 반발이 있기 때문에 벌써 이미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발표해놨죠. 예. 근데 원래 뭐 대부분 예년 돼 있던 거예요. 그런 거 좀 구체적으로 발표된 거고. 그래서 지금 기아 같은 경우도 PBV, 예, 이게 이제 목적 기반 차량이라고 해서 이 스케이트보트 같은 플랫폼에다가 뭐 진짜 뭐 카페 만들 수도 있고, 움직이는 카페, 자동차인데 뭐 도서관 만들 수도 있고, 뭐 영화 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그 PBV 전기차 전용 공장까지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투자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내에서만 21조,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9조 정도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 부품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결국 뭐 배터리 가기 시작하면서 수소차 가는 종목들이 결국은 다 자동차 부품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 배터리 쪽에서 보시면, 자, 어제는 미국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전기차가 올라가는 이유, 미국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거, 예. 그리고 우리나라 2차전지 완성차 이제 배터리 완성 기업들이 미국에 17조 5조 투자하는 거, 어제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예. 모르겠으면 어제 거 보십시오. 예. 근데 지금 유럽까지 이제 이 배터리 시장을 키웁니다. 그래서 한국과 유럽이 배터리 격돌한다라는 건데, 유럽은 지금까지 배터리 생산량이요 3%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30년까지 25%를 유럽산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왜냐면 중국도 자기네 전기차 시장이 큰데 남의 배터리를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CATL을 키운 거고요. CATL 배터리 회사. 유럽도 지금 전기차 시장이 엄청 커지는데 자기네 유럽에서, 근데 남이 만든 거 갖다 쓰면은 그 남의 배불러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있고, 대표적인 게 노스볼트입니다. 노스볼트. 일단 유럽 내에서 배터리 생산 1등 기업이 될 거예요. 노스볼트는요. 네. 그래서 노스볼트가 지금 해당 팹을 이 8GWh 규모에서 60GWh로 키울 계획이고요. 이미 유럽 배터리 선두주자가 노스볼트인데 이미 라인 하나를 가동 시작했고요. 예. 그게 지금은 8GWh지만은 이거를 60GWh로, 예. 거의 뭐 7배로 8배 키우는 거 8배? 예. 지금 LG엔솔이 폴란드 공장 규모가 70GWh거든요. 그래서 LG엔솔이 2025년까지 85GWh를 키우는 건데, 노스볼트가 지금 60GWh까지 키우는 겁니다. 꽤 많이 키우는 거죠. SK온 같은 경우 헝가리에 3군자 짓고 있고요. 그래서 노스볼트에 지금 전에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엔캠이에요, 엔캠. 그래서 요걸로도 지금 엔캠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노스볼트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은 배터리셀 상업 생산 출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예. 그래서 지금 노스볼트 이 셀레프테오 공장에 단계적으로 4,000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예정. 이건 가짜뉴스 아닙니다. 예. 그래서 1년 안에 일단 생산량을 60GWh 규모로 키우겠다. 이거는 승용 전기차 연간 70에서 8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2025년까지는 연간 170GWh. 예. 그래서 노스볼트가 키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터리 소재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배터리 전쟁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한국의 배터리 기업과 유럽의 배터리 기업이 써야 되는 건데, 둘 다 한국의 소재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한국의 배터리 소재를. 둘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한테는 호재죠. 그죠?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한테는 호재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요. 어쨌든 이 노스볼트 같은 경우는 엔캠이 또 가장 빠른 건데, 엔캠이 최근에 못 가는 게 이제 상장하자마자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좀 의심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는 암호화폐까지 샀다고 그래요. 예. 지금 뭐 어떤 데 보니까 1억이고 보니까 10억 정도 산 것 같은데, 예. 지금 자금 조달 받은 게 900억 받았고 1000억 조달했고 해서 거의 2000억 조달 받은 건데, 이 중에서 10억치를 가상화폐 샀다 그래갖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작은 규모는 큰 규모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던 게 엔캠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 좀 힌트를 드리면, 에코프로비엠도 회장이 수주하고 나서 공시 내기 전에 선침했다가 빠진 게 요거잖아요. 그대로 올라왔죠. 네. 근데 엔캠이 10억치 가상화폐 매수한 거는 물론 어떤 신뢰는 떨어집니다만은, 아니 어디 투자하고 저기 투자한다 그래서 자금 조달했는데 그 중에 아무리 쬐금이긴 합니다만 가상화폐 샀어? 이 새끼들 돈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뭐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못 갔습니다만은, 예. 다만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뭐 올라갔고, 워낙에 지금 전방 산업이 너무 좋아요. 지금 수요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배터리가 모자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들 미국에 공장 짓고 있고, 예. 그러면 전액이 무진장 모자라거든요. 너무나 모자라거든요. 근데 엔캠은 지금 이미 미국에다가 전액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의 인허가까지 다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방 사업이 너무 좋고 그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제 1분기도 아직 수익이 아직 안 나는 거죠. 예. 당연하죠. 이제 시작인 거니까. 1분기에도 적자 났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자금 조달하고 하다 보니까 못 갔던 건데, 예. 근데 이 전방 산업을 좀 본다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엔캠이 좀 오늘부터 올라서기 좀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 쪽 들어가 볼게요. 배터리 쪽. 로봇 쪽. 로봇 같은 경우는 원래 삼성이 이제 이 웨어러블 로봇을 8월 달에 출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제품 승인은 마쳤고 양산용 제품 승인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것만 나오면 이제 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8월을 잡고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 승인 나는 거에 따라서 좀 더 일찍 출시할 수도 있고 좀 늘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이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을 바이든이 오늘 입어보는 겁니다. 바이든이.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행 보조 로봇이 뭐냐면 이 걸음이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입으면 이제 좀 휠체어 타는 것처럼, 휠체어 훨씬 좋은 거겠죠. 휠체어 타는 것처럼 좀 더 이제 걸음 이동을 좀 좋게 해주는 거고, 뭐 상의를 입게 되면 이제 물건 나르기 더 좋은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20km밖에 못 드는데 그걸 입으면은 30km짜리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웨어러블 로봇을 8월 달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 8월 달에. 근데 그거를 바이든이 입어봅니다. 평택 공장 가가지고요, 그 앞에서 입어봐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딱 동석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주목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예.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전 세계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이 로봇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로봇주들이.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연초에 히베이 CF, 잼스 히베이 CF 공개했었고요. CF 승인 다 끝났고 지금 양산하는 거, 예, 양산하는 거 지금 승인 절차 진행 중인데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하고요. 예, 양산용 제품 승인 막바지에 와 있고요. 근데 그걸 이재용 부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바이든이 입어본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요? Very good 하겠죠. Very good. Excellent 하겠죠. 예. 그럼 다음 주에 로봇도 한번 뜨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에 대한 수혜주로서 일단 RS 오토메이션도 있고요. RS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로보로보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삼성과 또 가장 관련 깊은 게 또 T로보틱스예요. 왜냐면 삼성전자 출신들이 차린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로봇 관련주에서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이다. 특히나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 기술 협약을 가동시킵니다. 왜? 고강도 작업에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어떻게 보면 포스코 같은데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이 필요한 거예요. 예. 맞죠? 그럴 때 로봇 관련주도 다음 주에 또 성장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자동차 이야기 하다가 넘어왔는데, 지금 수소 쪽을 보면 요거 좀 볼게요. 미국 클린에너지 보조가 합의 긍정 신호를 보이고 있다. 예. 무슨 얘기냐?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요, 지금 이 클린 에너지 보조금, 그러니까 클린 에너지가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죠? 예, 여기에 이제 보조금을 준다는 건데, 이 보조금 합의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다. 존 매친 상원 대표와 척 슈머가 회동을 했는데, 지금 존 매치는 공화당 의원들과 별도의 지원을 만드는 중이고, 이 안에 재생에너지 수소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클린 에너지에는 풍력, 태양광, 수소, ESS 지원, 예, SMR, R&D. SMR 뭐예요? 예, 소형 원전이죠? 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상원위원회 간의 미팅이 많아지고 있고, 빠르면 의회에 여론조사 시즌 전 합의 도출이 가능하다. 근데 뭐 SNL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뭐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풍력과 수출한 이야기인데, 왜냐면 풍력은 이미 보조금이 만료가 돼서 연장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서 진짜 뭐 아주 좋은 소식이 될 것이고, 수소산업 같은 경우는 첫 생산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소에선 제가 어제 유니크 말씀드렸죠. 유니크. 그죠? 수소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급등하는 게 유니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효성첨단소가 또 좀 올라서고 있죠. 예. 지금 수소 쪽의 모멘텀이 또 확대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수소법 본회의가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수소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3일이 통과했고, 연내 수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수소발전 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래서 본회의 통과하면은 이번 연도 안에, 그러니까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이번 연도 안에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지금 이제 법사위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안에, 뭐 못해도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될 것 같고요. 늦어도 다음 달이면 본회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인 또 수소 시대가 한번 열리는 것이고, 특히나 수소 같은 경우는 전 정부의 산유물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잘했던 것도 이어받겠다라고 했었고요. 못한 것만 따내는 거 아닙니까?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즉, 그러니까 원전하고 이 주택 정책은 반대로 가는 거고, 지금 IT 쪽에서 이어가는 거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번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수산업은 우호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국회 본회의는 또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소법도 민주당이 주도한 거기 때문에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6월달 안에는 이 수소 관련주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고, 지금 과기부에서 또 1조 규모 범부 수소 R&D 예타 신청했고요. 지금 카이스트에서는 수소 연료전지 성능 개선 성공해서 수소관지는 뭐 자동차만 아니라 트럭 비행기 다 들어가는 것이다. 그 중에서 제가 유니크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자동 변속기 핵심 부품, 원래 자동 변속기 핵심 부품인 이 유압 솔레노이드 밸브를 구상 성공해서 국내 시장에서 지금 70% 점유하고 있고요. 현대 기아 들어갑니다. 근데 수소차에 들어가는 이 FPS 밸브하고요. 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독자 공급하고 있고, 이게 이제 수소차에는 스택이 핵심이거든요. 전기 생산 장치. 여기에 또 필수 부품이 FPS 밸브하고 FPS 밸브입니다. 탱크에 들어가는 게 솔레노이드 밸브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기도 하고, 예. 현기차, 현대차, 기아차 부품주기도 하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보여줬습니다만은 지금 국내 투자 이미 대규모 발표했고요. 지금 미국 투자까지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국내하고. 그러면 부품주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부품주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유니크 같은 경우 지금 사두시면은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유니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게 올라갈 것 같다. 예.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죠? 자, 지금 제가 자동차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차까지. 그 다음에 바이오까지도 설명을 드릴 텐데, 바이오까지. 지금까지 내용 들어보니까 시장에 대한 희망이 생긴다. 9번! 잘 모르겠다. 2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들어보니까, 시장에 대한 희망이 생긴다. 9번! 잘 모르겠다. 2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유튜브에 계신 분들, 예, 그리고 또, 매일 MBN 골드에 계신 분들, 다 눌러보세요. 저는 지금 시장부터 종목까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뭐, 종목 숨겨가면서, 200% 갔다, A 종목 200% 갔다, B 종목 300% 갔다, 이렇게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포트를 숨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포트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거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올라가고 살 겁니까?
자기들 갖고 있는 거 알아갖고 그거 뭔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 안 되거든요, 전혀.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물려있기 때문에 뭐 포트도 숨기고 뭐 맨날 수익만 난다고 그러고, 그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막상 그래서 가보면은 실제 뭐 200% 수익 났다 그러는데 그거 실제 200% 수익 난 사람 몇 명 없어요. 포트가 엄청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선택과 집중, 실전 포트. 이것저것 다 갖고 있지 마시고 팔고 사야 한단 말이에요. 저도 대성에너지 제가 엊그제까지 갖고 있다고 하면서 올라갈 거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 이미 다 수익을 했던 거고, 다 팔아갖고 수산중업 사니까 더 수익이 난 거고, 그죠? 또 수산중업 한 거 한신기계 하니까 또 수익 난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거는 뭐 다는 못 먹었습니다만, 또 이거 판 거 못하신 분들 딴 것도 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릴레이 수익을 이어가시면 이게 또 복리가 되기 때문에 점점 수익은 커지고요, 자산이 점점 많아집니다. 팔고 사야지. 근데 아무것도 못 팔고 맨날 매수만 하고 있으면 당장 살 돈도 없고 이제는요. 근데 또 맨날 매수하래. 뭐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매수하라고 그러고, 신규 회원이 있어 매수하라고 그러고, 그래놓고 그 중에 하나 올라가면 무슨 대박 난 것처럼 또 꼭 알바 같은 몇 명만 수익 난다고 하죠. 그런 곳에서는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항상 팔고 매수해서 포트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갖고 있으면 절대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도 종목을 이것저것 다 갖고 있으면 방송에서 하는 것들만 4월달에 올라온 것들만 이만큼이에요. 지금 제가 4월달에 했던 것들만, 후성은 39%, 대청단도 22%, 그죠? 4월달에 한 것만, 구형테크 11, 샘표 77, GS글로벌 88. 지금 4월달에 한 것만 보시면 뭐 더해도 몇백 프로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추천했던 거 올라온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VIP 회원님들이 수익 나는 거, 팔고 사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올라오고 있는 거고, 저도 한동안은 4월달부터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물린 것도 있었고, 좀 수익이 많이 안 났습니다만은, 시장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성에너지부터 후성 이런 거 다 갖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린 것들도 이미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물린 것 중에서 못 올라오는 것들은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에 올라가는 것들로 집중을 하셔야 수익이 나고 회복이 되는 거지. 그냥 시장 올라가네? 내 것도 올라가겠지? 그러신 분들 대부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네. 지금 뭔가 좀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진 종목이 다 올라온다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되죠. 네. 그쵸?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늦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뭐 제 회원이었던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3월달만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연도에서 시장이 좋았던 게 3월밖에 없어요. 그나마 좋았던 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 시장이었으니까. 그 요것만 나오더라도 먹을 게 꽤 많습니다. 이때 우리 후기 한번 뒤져보십시오. 직접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후기 뒤져보시면 3월달에 수익 챙긴 것만 거의 뭐 20% 내외로 챙긴 것만 한 10개가 훨씬 넘어요. 10개가 이런 식으로 막 20몇 %씩, 그죠? 근데 그런 시장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면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중국 봉쇄 풀리는 것만으로도 기술적 반등 여기까지 나올 텐데, 만약에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6월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그 와중에 전쟁까지 끝날 수 있는 기밀이 나온다? 그럼 여기까지 또 올라갑니다. 그럼 이 기회만 잘 활용하면은 내가 그동안 까먹은 거 다 벌고도 남거든요.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지금 좋은 시장인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못하면, 여기서 첫 발을 잘못 내딛으면은 계속 꽝 나오는 거, 꽝.
예. 첫 발이 중요한 거야, 첫 발이.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2차 전지 몰빵해서 안 되겠죠. 2차 전지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예.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원전, 신재생. 제가 어제 CS 윈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값이 못 올라가다 보니까 가스값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뭐 없어졌다 볼 수는 없지만 약해졌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값이. 그러니까 전 팔았잖아요. 항상 이런 것들 지표를 보면서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간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조금 먹고 팔 줄도 알아야 되고요. 적당히 먹고 팔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최현도 대표가 추천했다고 그냥 갑니까? 목표가 적고 이야기했다고 그냥 무조건 가요? 그게 가장 잘못된 거예요.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약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멘텀이. 그죠? 대신에 뭐가 강해지고 있습니까? 신재생이 강해지고 있죠, 신재생이. 왜? 유럽에서 풍력을 10배로 키우고 태양광 2배 키운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재생과 대명에너지 급등하고 있죠. S에너지 급등하고 있죠. 여기 태양광 1번지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올라오고 있죠. 그죠? 하나 솔루션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럼 태양광 간다는 이야기고. 여기 어제 우린 PTS 급등 나왔죠? 오늘부터 CS 윈드 상강 MMT 올라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신재생으로 가려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되면서 5월달, 6월달까지 꽤 올라가는 게 꽤 큽니다. 근데 지금 내가 가진 종목, 내가 물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니면 손실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못 바꾼다?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바꿔야 살아남고 바꿔야 손실을 메꿀 수가 있는 건데 시장 빠질 때랑 시장 올라갈 때랑 그 주도주가 틀린데 근데 지금 그 코스피는 아직까지 바닥입니다. 그죠? 최소한 기술적 반등은 2700까지 보는 거고 전쟁 끝나면 3000까지 올라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이제 올라서기 시작했고 4월 빠진 것, 중국 봉쇄 때문에 빠진 것만 950까지 올라오고 그 와중에 전쟁 끝나는 분위기 나면 1000포인트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기회죠. 이 기회를 그냥 내가 물린 종목만 갖고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지금 뭐 10몇 년 동안 계속 경험을 하면서 제가 나스닥 트레이더를 시작을 했고 대신증권 다녔고 대신증권 실장하다가 이제 SBS, CNBC 가서 2013년도부터 지금 매경에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뭐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매경에서만 거의 10년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럼 저는 항상 물론 시장 빠질 때는 같이 손실이 났습니다. 이걸 알고서 뭐 미리 팔고 그러지 못했어요. 아직 전 그 정도 실력은 안 돼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도 없고, 뭐 풋옵션 매수한다고 해서 뭐 다 대박난 사람 없잖아요. 다 쫓겨났지. 여러분들 ELW 하다가 쫓겨난 사람 많아요. 우리 회사에서, 매경에서. 왜냐면 ELW 풋 사갖고 뭐 50%씩 난다, 100%씩 난다 해서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다 10만원치 매수한 거고요. 실제로 1000만원 들어간 건 다 깡통나 있단 말이에요.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은 지금 만기를 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기를 지나면 다 깡통나기 때문에 10만원 갖고 50% 먹으면 뭐합니까? 1000만원 들어가서 깡통나 버리는데 루나 깡통난 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에요. ELW 같은 경우는요. 그럼 루나에서 깡통나신 분들 꽤 있죠. 우리나라에서도요. 근데 이게 ELW 하는 사람 남의 일이 아니에요. ELW도 지금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풋옵션 매수해서 뭐 10만원치 매수해갖고 50%씩 난 게 있잖아요. 근데 막 300만원 들어가고 500만원 들어간 거는 1000만원 들어간 거는 다 마이너스 70% 돼 있어요. 그럼 복구가 안 돼 이런 것들은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위험한 걸 하다 보니까는 사고 터지고 맨날 이런 소리를 하다 보니까는 쫓겨났잖아요. 이거 하던 사람이.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지금 복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요. 주도주 몇 개만 잘 잡으면 되는 거고요. 주도주 몇 개만 잘 갖고 있으면 아주 쉽게 손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딴 거 찾지 마세요. 어렵게 돌아가지 마세요. 아주 쉬운 곳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배터리 쪽은 뭐 누가 뭐라도 2차전지가 좀 주도 주고요. 지금 게임까지 돌아서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로봇 쪽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원전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성장주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절대 지금 시장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바이오 쪽도 지금 상당히 잘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바이오 쪽 보면은, 이 HLB 글로벌이 지금, 포문을 열어놨어요. HLB 글로벌, HLB 생명과학. 얘들도 지금 삼성에도 지금 이 유효성 데이터 나왔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지금 더블 나왔잖아요. 얘가 올라가면서 지금 바닥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셀리브로도 올라오고 있고요. 바닥에서. 예. 일동작이 못 올랐습니다만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일동작 같은 경우도 이게 심사 긴급 승인 서류 접수하는 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다음 주에도 올라갈 것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면 지금 삼성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 있어요. 삼성제약도.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삼성제약 보시면 얘가 6월 4일부터 8일까지요. 예, 미국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매년 세계 4만 5천 명의 항암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임상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건데요. 여기 삼성제약이 최저암 치료제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합니다. 일단 초록 발표했는데, 초록 발표에 따르면 리아백사주, 이 GV1000이잖아요. 이게 지금 젬시타민, 카페시타민을 병용했을 때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11.3개월 나왔다. 젬시타민과 카페시타민을 투여했을 때 7.5개월 나온 것보다도 11개월 나왔기 때문에 통계의 의미가 있다. 이거 자세한 거 발표할 겁니다. 그 아마 6월쯤 되면은 제가 삼성제약 같은 경우도 아마 뭐 4,400원까지 올라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좋은 내용 나오는 경우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쪽에서도 꽤 급등할 게 많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시장 빠질 때와 올라갈 때 종목들이 달라집니다. 물론 뭐 똑같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예. 일단 여기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꼭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지금 어쨌든 이 반대쪽으로 나왔을 때도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 거, 수익 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예. 아직 이런 것도 안 나오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는 거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오늘 두 가지 악재 없어지는 거 말씀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섹터까지 또 종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증거, 데이터로 다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쵸? 예.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 우리 VIP님들은 제가 또 준비 다 돼 있고요. 예. 또 주말 동안 뭐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문자로 시장 전해드릴 거니까, 예. 주말 편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 나갈게요.